이어서 이제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연 환경의 소중한 가치를 알도록 하는 것도 장기적인 안전장치를 하는 것임을 알도록 하는 것이 이제 매우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부모와 교사가 책임지고 수행해야 할 역할이기도 합니다. 141페이지에 아이사랑 안심보육 공모전, 그래서 이제 공모 주제가 어린이집 내 외에서 이제 재난 대비 안전, 화재, 지진, 미세먼지 관련된 내용, 일상생활 속 재난으로 인해서 영유아의 피해와 대처 방안에 대한 내용, 영유아들에게 재난에 대한 위험성과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 기타 아동복지 법령의 안전교육의 기준, 재난 대비 안전에 부합하는 내용. 그래서 사실 대학원 수업 정도 되니까 이제 논문과 관련된 부분도 탐색을 하고 최근 연구를 살펴보고, 또 이런 공모전에 공모 주제에 따라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보면 어떨까 강의 계획서를 쓰면서 그런 욕심을 한번 내본 적이 사실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 너무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저 혼자 꿈과 희망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사랑 안심보육 공모전이라는 게 있고, 공모 주제는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호세 누리 과정에서의 안전교육 프로그램은 이제 2016년에 한 연구에서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의 소분류에 따라 3호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된 생활주제별 안전교육 구성을 분석한 결과 159개의 활동이 수록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를 주제별로 재구성하여 제시하면 학교 안전 7대 표준안이라고 해서 시설 안전, 제품 안전, 체육 및 여가 활동 안전, 유괴 및 미아 사고 방지, 대중교통 안전, 안전수칙, 성폭력 예방 및 대처 방법, 성매매 예방, 나와 가족으로, 또 여가 활동 안전, 유괴 및 미아 사고 방지, 성폭력 예방, 대처 방법, 성매매 예방. 우리 동네의 생활 주제로는 제품 안전, 체육 및 여가 활동 안전, 보행자 안전, 화재 발생 시 안전 수칙, 응급 상황 시 행동 요령, 우리 동네 안전 지킴이, 동식물과 자연의 안전, 제품 안전은 체육 및 여가 활동의 안전과 동물 안전, 또 이제 건강과 안전 파트, 생활 도구, 교통기관, 세계 여러 나라, 환경과 생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학교 안전 7대 표준안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시설 안전부터 여러 가지 이제 지진과 태풍과 대처 요령과 발생 시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표준안이 제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제에서 해당되는 안전 내용이 이제 없었을 때 나머지 주제에서 최소 2개, 또 최대 17개의 안전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2020년도부터 2019년 개정 누리 과정에 의해 놀이 중심의 교육 과정이 적용됨으로써 유아들의 놀이 주제에 따른 운영으로 아동복지법과 학교 안전법에 의한 의무적인 안전교육 외에는 교사 주도의 안전교육의 횟수는 줄어들 수 있는 것이 있고요. 안전교육 내용은 생활 주제에 따라서 자유선택 활동과 대소 집단 활동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흥미 영역과 활동 유형별로 다루어지는 안전교육의 내용에 대한 연구에서도 이제 분석된 자료를 재구성해 보면 수조작, 또 쌓기, 역할, 과학, 언어, 음률,
미술, 그 흥미 영역별로 학교 7대 표준안을 구분을 했거든요. 그리고 3호제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에서 제시한 활동 유형별 안전교육의 내용도 좀 전에는 흥미 영역으로 학교 안전 7대 표준안을 제시했다며 활동 유형, 그래서 이야기 나누기, 동화, 동시, 음악, 신체, 게임, 요리, 미술, 현장 체험, 바깥놀이 이렇게 해서 활동 유형으로 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흥미 영역별 수조작에 대한 학교 안전 7대 표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시설 안전, 제품 안전, 체육 및 여가 활동 안전, 유괴 및 미아 사고 방지, 대중교통 안전, 대중교통 이용 안전 수칙, 성폭력 예방 및 대처 방법, 성매매 예방, 길을 건너는 방법, 자동차 사고 예방, 지진, 대설, 한파, 낙뢰 발생 시 대처 요령, 안전한 약 복용, TV 시청, 컴퓨터 사용. 쌓기로는 시설 안전, 체육 및 여가 활동 안전, 역할로는 제품 안전, 체육 및 여가 활동 안전, 대중교통 안전, 대중교통 이용 안전 수칙, 화재 발생 시 안전 수칙, 과학으로는 시설 안전, 제품 안전, 성폭력 예방 및 대처 방법, 성매매 예방으로는 지진, 대설, 한파, 낙뢰 발생 시 대처 요령, 언어로는 유괴 및 미아 사고 방지, 길을 건너는 방법, 보행자 안전, 대중교통 안전, 대중교통 이용 안전, 수칙이라든지 성폭력 예방 및 대처 방법, 성매매 예방, 응급상황 시 행동 요령, TV 시청, 음률로는 제품 안전, 교통표지판 구별하기, 미술로는 제품 안전 체육 및 여가 활동 안전, 길을 건너는 방법, 보행자 안전, 화재 발생 시 안전 수칙, 위험을 알리는 호루라기로 미술 활동에 대한 부분을 이제 7대 표준안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된 활동 유형별 안전교육의 내용으로 학교 안전 7대 표준안에서 활동 유형으로 이야기 나누기에 대한 내용은 시설 안전, 제품 안전, 체육 및 여가 활동 안전, 유괴 및 미아 사고 방지, 교통 표지판 구별하기, 길을 건너는 방법, 대중교통 안전, 대중교통 이용 안전 수칙, 성폭력 예방 및 대처 방법, 성매매 예방, 스마트폰 중독, 화재 발생 시 안전 수칙, 홍수 및 태풍 발생 시 대처 요령, 지진, 대설, 한파, 낙뢰 발생 시 대처 요령, 우리 동네 안전 지킴이 컴퓨터 사용, 동물 안전이 있고요. 동화, 동시에 대한 활동 유형으로 제품 안전, 체육 및 여가 활동 안전, 유괴, 미아 사고 방지, 교통 표지판 구별하기, 길을 건너는 방법, 보행 안전, 성폭력 예방, 대처 방법, 성매매 예방, 컴퓨터 사용, 개인정보. 음악으로는 시설 안전, 제품 안전, 유괴 및 미아 사고 방지, 안전한 자전거 타기, 자동차 사고 예방법, 대중교통 안전, 대중교통 이용 안전 수칙, 컴퓨터 사용. 신체로는 제품 안전, 체육 및 여가 활동 안전, 교통 표지판 구별하기, 응급 활동 시 행동 요령, 컴퓨터 사용이 있습니다. 게임으로는 시설 안전, 제품 안전, 체육 및 여가 활동 안전, 응급 상황 시 행동 요령이 있고요. 요리로는 제품 안전, 또 미술로는 제품 안전, 체육 및 여가 활동 안전, 길을 건너는 방법, 보행자 안전, 화재 발생 시 안전 수칙, 위험을 알리는 호루라기가 있고요. 현장 체험으로 시설 안전, 체육 및 여가 활동 안전, 화재 발생 시 안전 수칙, 우리 동네 안전 지킴이, 바깥놀이 시설 안전, 제품 안전, 체육 및 여가 활동 안전, 교통 표지판을 구별하고 보행 안전, 안전한 자전거 타기, 우리 동네 안전 지킴이가 있습니다. 이어서 7장의 식품 안전에 대한 파트로
영유아 안전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은 식품의 안전의 개념과 안전교육의 필요성, 또 식품 안전 교육에 어떤 내용들이 있고 또 식품 안전의 교육에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고요. 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행위이지만 동물과 다른 신체적 구조와 적응력으로 인해 영유아들은 특히 생식을 피하고 더욱 청결하고 위생적인 식품의 제공과 섭취가 요구됩니다. 뿐만 아니라 영양소를 고려한 음식의 섭취는 성장 발육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식품 외에도 영유아가 무심코 섭취할 수 있는 식품들이 많기 때문에 가정과 교육기관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계로 식품 안전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식품 안전에 대한 개념에서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 1항에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을 말하며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은 가정과 식당 등에서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 음식과 문구점이나 마트에서 판매하는 포장 또는 비포장의 음식을 포함하기 때문에 유아들이 섭취하는 식품의 종류는 매우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품에 관련된 안전사고의 발생률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식품에 관련된 안전사고는 이물질이나 부패, 변질, 식중독 등으로 나타나고 연령별로는 10세 미만이 가장 많고 사고의 발생 장소는 가정 내가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유아 또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부모 부재 시 혼자서 식품의 섭취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식품 안전사고는 어떤 안전 영역보다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먹는다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이기 때문이죠. 또한 식품 안전사고는 실내 또는 실외 등 식품을 먹는 장소에 따른 변수가 있을 수 있고 이동하는 승용차 또는 버스 안에서도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일정한 장소가 되더라도 눕거나 엎드려서 먹는 등의 자세도 관련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식품은 종류의 상태 또 섭취 방법에 의한 안전사고, 주변 환경과 날씨 등에 대한 안전사고 등 유발할 수 있는 변수가 매우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기관과 가정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연계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 안전이라는 게 이제 건강상의 위해와 연관하여서 식품의 품질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이제 용어로서 전염병, 천연적, 인위적 독소 물질에 의한 급성 또는 만성 중독과 같은 식품에 의해 발생되는 병의 위험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식품 안전사고에 대해 미연에 방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 식품 안전 교육이 영유아기부터 발달 특성에 맞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식품 안전 교육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음식을 먹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죠. 그래서 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행위이고 하지만 동물과 다른 신체적인 구조와 적응력으로 인해서 영유아들은 특히 생식을 피하고 더욱 청결하고 위생적인 식품의 제공과 섭취가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제 가정과 교육기관에서 식품 안전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식품을 섭취한다는 것은 이제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이고 발달상 이제 그 특성에 따라서 절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 영아들 특히 그 이제 기저귀 차고 다니는 아가들 보면 배가 볼록 나와 있는 게 많이 먹어서 배가 나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아직 그런 신체적인 장기들이 자리를 잡지 못해서 그런 특성상의 절제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교사들끼리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보다 더 먹는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발달 특성상 절제가 어려운 시기들이 있고 그래서 식품은 영유아의 신체 발달 및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고 또 그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도록 하면서 그 과정에서 섭취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심코 섭취한 식품이 건강 유해 물질을 포함하고 있거나 세균성 식중독이나 장염, 전염병 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체의 저항력이 약한 영유아 시기에 건강에 위험 요인이 되는 식품의 섭취는 성장 발달에 위험을 주며 장애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가 요구됩니다. 하지만 영유아들의 발달 특성상 호기심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탐색 방법을 선택하기 때문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의미 있는 학습의 과정으로 식품 안전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고 성인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식품안전기본법은 식품의 안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식품안전정책의 수립, 조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상황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식생활을 영위하게 함으로써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식품안전기본법 제5조 2에서는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14일을 식품 안전의 날로 하면서 또 5월 7일부터 5월 21일까지 식품 안전 주간으로 한다고 합니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면서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이제 제공하는 부분을 국민 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인부터 법적인 근거를 숙지하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 그리고 영유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식생활을 영위하는 것의 의미를 알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식품에 대한 안전성은 존중과 배려의 인성교육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사람은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위해 음식을 섭취하게 되는데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섭취하는 식품의 요소를 고려하기보다는 돈을 벌기 위해 신체에 유해한 물질을 가미하기도 하고 식자재에 대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 유통기한을 지키지 않는 등 비양심적인 형태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사람이 먹는 음식을 제공하는 사람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 특히 생명 존중에 대한 가치를 기억해야 하고요. 음식을 먹는 사람이 불쾌함이나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배려의 인성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어릴 적부터 식품에 대한 가치를 알고 존중과 배려의 인성적 가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린이의 기초식품의 판매 업체에 대한 증가에 대한 부분도 살펴보면 유아들이 좋아하는 맛에 대한 기호를 고려하여 다양한 기호식품이 증가하고 있는데 편의점뿐만 아니라 문구점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고
엄격한 제도적인 접근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유아 스스로 분별하고 구매할 수 있는 식품 안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린이 기호식품의 조리 및 판매 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 결과가 있고요. 2016년도에 비교하여 2017년도에는 문구점과 슈퍼마켓 그리고 기타는 줄고 있고 편의점이 증가하고 있는 판매업체 현황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7년에 그 현황을 조사한 게 우리 교재 152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편의점 음식 그런 부분이 증가하는 도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식중독에 대한 부분을 위험 요소에 대한 부분으로 첫 번째 이제 안내가 되어 있는데 식품 안전 교육의 내용에 가장 중요한 위험 요소이기도 합니다. 식중독은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간염성 질환, 독소형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중독은 음식을 섭취하고 6시간에서 48시간 내에 설사, 복통, 발열, 두통, 메스꺼움을 동반한 구토 증세 및 근육통 등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날씨가 덥고 습도가 높을수록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여름철에 장마와 폭염 시에는 철저한 위생관리가 요구되고요. 위생관리 습관이 형성된다면 식품 안전에 대한 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아교육 기관에서 식중독 증세가 나타날 경우 가정과 연계하여 식중독 원인, 역학조사와 관련된 유의사항을 참고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에 따른 유의사항을 평상시에 결석이라든지 조퇴, 그다음에 보고실 방문자, 이제 거기 이제 양호실을 방문했을 때 시험이라든지 신경성으로 인한 복통이나 설사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필요하겠죠. 독감, 감기, 유증상자, 식중독 증세와 유사, 열, 복통, 설사에 대한 여부, 가정에서 같은 증상을 나타내는 가족의 여부, 급식 섭취 이외의 개인 간 접촉에 의한 전파 여부, 그래서 노로바이러스가 있고요. 또 소규모 발생 시 3, 4일 전 배달 음식이라든지 특정 음식 등의 섭취에 대한 여부, 교내 지하수 설치 시설, 그래서 샤워나 청소, 생활용수에 대한 그 사용 여부, 손들기나 전화 설문조사에 대한 부분을 지향하고 1대1 대면 설문이나 면담 조사를 통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중독 발생의 우려가 많은 2월에서 9월에는 집중 지도 점검이 이루어지며 특히 유치원은 연 1회 실시를 하고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시설은 상시 시도, 시군, 구 위생 담당자가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자료가 식중독은 왜 걸리나요? 해서 한국소비자원 어린이 안전넷이라는 곳이 있고요. 안전배움터에서 식품 안전이라는 내용의 자료가 안전하게 여러분들의 아이들과 활동할 수 있는 내용으로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식품 첨가물로 인한 부작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산업이 발달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식품의 가공을 보다 쉽게 하고 저장 기간을 연장시키면서 이제 영양적 가치, 맛을 좋게 하기 위한 3천여 가지가 넘는 화학 물질을 식품 첨가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첨가물이 들어가면 너무 맛있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는 MSG라고 하는데 천연물과 화학적 합성품이 있는데 식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되는 것이 주로 화학적 합성품이고 식품위생법에서 화학적 합성품은 지정 업체에
이제 따라서 동시에 규격 기준을 설정하고 그것을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는 것이 있습니다.